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법원에 대해서 이게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뭐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 정도 되니까요. 법원이라는 것은 그 법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재판받는 법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 법의 근원이죠. 법의 근원. 법의 근원.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을 내릴 때 법원에서 이게 판결을 할 때 그 근원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법원입니다. 법원. 이게 무슨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사안이 생겼을 때 이거를 재판을 누가 이게 옳고 그름 뭐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재판을 낼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그 기준이 되는 게 법원이라는 것입니다. 법원. 뭘 근거로 이 판단을 내렸냐, 이 판단을 내렸는지, 판단을 내렸냐, 그의 그 근거가 되는 기준이 법원입니다. 그걸 법원이라고 합니다. 법원. 판단 근거, 재판 근거, 판단 근거, 재판의 재판 근거, 재판의 그 근원, 판결, 근원, 권원이겠죠. 근원원, 이게 근원 원자입니다. 이 법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존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이라는 것은 존재 형태, 성문법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불문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법원이에요. 성문법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불문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성문법이란 건 뭐예요? 법전에 써 있는 거, 1조 몇 항, 2조 2조 1항 이렇게 법전 우리나라가 성문법주의잖아요. 성문법주의라고 합니다. 성문법주의. 영국 같은 데는 불문법주의입니다. 그럼 법전이 없어요. 영국 같은 데는 판례 위주로 불문법의 판례가 이제 대표적인 불문법의 이제 예시죠. 그 불문법의 그런 구성 요소죠. 판례가 이게 핵심이고 우리나라는 법전이죠. 이제 법전에서 이제 그 법전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법주의. 그래서 그런 거를 법원이라고 한다. 법원. 성문법이냐 불문법이냐.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어떤 것을 판단을 내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옳다 그러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있냐? 그 법전에 우리가 다 써놨다. 법으로 만들어놨다. 그게 법원이라는 것입니다. 성문법이라는 법원. 이 법원을 가지고 있다. 혹은 불문법이다. 그러면 불문법으로 판단 근거를 뿌리로 가봤더니 불문법을 존재하고 있더라. 이렇게 존재 형태를 말하는 법의 존재 형태. 어떻게 판단 기준이 있는데 뭐든지 판단을 할 때는 그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있냐. 법전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 그 기록된 걸 근거로 한다. 기록이 안 돼 있을지라도 뭔가 그 판단 근거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록은 안 돼 있을지라도 불문법으로 법전은 이렇게 기록은 안 돼 있는데 불문법으로 이렇게 법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런 거를 그 뿌리가 되는 법의 형태를 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성문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불문법으로 돼 있는 법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성문법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법률이 있죠. 법률이 있고 뭐 헌법도 성문헌법이 있잖아요. 성문헌법도 이 성문법입니다. 법률 몇 조 몇 항 이렇게 써놓은 게 성문법이에요. 또 그 규칙이죠. 규칙 있고 조례 지방자치제는 가면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지방자치 사무를 처리하려고 조례를 만듭니다. 이게 조례 이것도 성문법이 있어요. 몇 조 몇 항 그런 식으로 적어놓고 합니다. 조례예요. 규칙도 시행규칙 있죠. 시행규칙 이렇게 해갖고 쓰잖아요. 써가지고 다 있습니다. 규칙. 대통령령, 명령, 뭐 대통령령, 총리령, 뭐 이렇게 부령, 행정각부의 장들이 이렇게 명령을 만들죠. 이 명령 같은 경우는 갑자기 대통령령 이게 하위 법률이 있어야지. 법률이 뭐예요? 헌법 밑에 일반 법률이죠. 국회에서 법 만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공포하고 국회에서 법 만들어. 그게 법률이잖아요.
이 법률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성문법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다양한 분류로 존재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명령은 법률 하위에 있습니다. 법률 하위에. 이 명령. 법률 하위에 있어요. 그럼 여기 명령에는 대통령 명령이 대통령. 그리고 총리 정도 있고,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이 제정하는 그런 그 집행명령이 있어요. 그런 행정각부의 장이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그 명령을 내리죠. 그거를 이게 성문법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명령 뭐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긴급명령 같은 게 있고, 긴급명령은 먼저 급하니까 국회에 소집될 때까지 못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한 상황에서 천재지변 뭐 이렇게 전쟁이 난다든가 긴급명령 먼저 발동하고 이제 국회 사후 승인을 받는 거예요. 사후. 그리고 뭐 이렇게 명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 그런 거 있잖아요. 행정명령, 집행명령, 시행명령, 대통령 명령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 과정에서는 좀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좀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령이 있다. 대통령 명령, 총리도 총리령이 있습니다. 대통령 하위로 이렇게 위임받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 행정각부의 장들, 그것도 그런 부령 그런 게 있어요. 다 법률 밑에 위임받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위임받지 않더라도 그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직권적으로 이렇게 그 명령을 제정하기도 해요. 아무튼 법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런 거는 포괄적으로 위임한다. 포괄적 위임이란 말이 있어요. 포괄적 위임 이런 말 이제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되는데, 포괄적으로 위임한다. 그러면 법률이 있잖아요. 법률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뭐 이렇게 위임을 할 때 포괄적으로 위임한다 그런 거예요.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법률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기준을 몇 조, 1, 항 이렇게 해갖고 쭉 써놓잖아요. 그러면 이 항이 모든 그런 비슷한 사항을 다 규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안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단에 하나 기준을 세워주고 이걸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최대한 비슷하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세부적으로 그런 것은 이것만 똑같은 것만 이 내용 안에서만 이렇게 위임을 해주냐, 이 내용 안에서만 대통령령이나 명령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 수 없느냐, 이렇게 좀 이거하고 좀 떨어졌어도 구체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은 딱 포괄적으로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거 알아서 포괄적으로 위임해 줄 테니까 알아서 만들어라. 자체적으로 그 정도 판단해서 포괄적으로 꼭 이것만 좁게만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것은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것들을 포괄해서 위임을 하니까 구체적인 것들을 알아서 만들어라. 이런 걸 포괄적 위임이라고 합니다. 포괄적 위임. 구체적인 것들은 알아서 만들어라. 포괄적으로 위임해 준다. 이게 포괄적 위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문법이 이런 존재 이렇게 있어요. 불문법이 뭐가 있습니까? 불문법. 규칙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경기도지사, 어디 시장, 지방자치단체장 있잖아요. 국가기관이나 사무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조례 있잖아요.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 집행할 때 그 시행규칙 세부 그런 것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규칙을 이제 또 제정을 해요. 규칙을 대통령이 명령 제정하는 것 같이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그 규칙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국가기관도 그런 규칙을 제정할 수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 집행할 때 이렇게 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정된 조례
집행을 위해서 규칙 제정할 수 있다. 그럴 때 규칙이 나옵니다. 이런 게 다 성문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불문법이 있어요. 불문법은 이거는 성문법 같이 이렇게 법전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지만 법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국민 생활의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영국처럼 법적인 효력으로 이렇게 법전이 없는데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그런 규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그런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법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형태, 법의 형태, 그런 법원. 영국 같은 데 그런 법원을 가지고 있다. 그 법원을 토대로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문법의 종류는 뭐가 있냐? 관습법이 있어요. 관습법. 관습법은 뭐냐면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누적이 된 거예요. 누적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분묘 기지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묘를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는데 그 관습적으로 이렇게 묘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관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관습법. 그래서 그 관습이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이 관습적으로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법 규범성을 취득하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법 규범성을. 그래갖고 법적 확신, 구성원들이 법적 확신을 갖게 돼요. 관습이긴 한데 법적 확신을 갖게 돼. 법적 확신이 없으면은 이게 그냥 관습인데 법적 확신이 이 사람들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게 갖게 된 겁니다. 이거는 법적인 확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걸 관습법이라고 해요. 영국 같은 데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불문법. 몇 조 몇 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구체적인 사건 사례가 있는데 그걸 판결하는 그 판례잖아요. 이거 불문법이에요. 불문법. 이것도 판례도 이렇게 누적돼서 쌓이는 특징이 있죠. 판례군들이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사건 비슷한 사건 이렇게 쌓이죠. 그래서 법 규범성을 가지고 있는 관습, 그게 관습법이고, 또 판례 이런 게 불문법이다. 또 뭐가 있죠? 조리라는 게 있어. 조리는 어떤 자연의 이치 같은 거, 순리 같은 거, 이런 걸 조리라고 해요. 뭐 경험상 규칙이 되기까지 된 뭐 사회 통념 이런 거를 조리라고 합니다. 사회 통념 이런 것도 법정에서 이렇게 쓰일 수 있는 용어라 이 말입니다. 조리 같은 거. 법의 일반 원칙, 사물의 본질 같은 거, 그런 게 조리입니다. 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통하든 안 통하든 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조리라는 게 있다. 판례라는 게 있다. 불문법에. 또 관습법이라는 게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성문법과 불문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얘하고 대립될 때, 배치될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효력이 우열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우열을 따질 수 있냐? 그러면은 성문의 법으로 존재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습법으로서 이 성법을 폐기할 수 있는가? 관습법이 불문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관습법이 생겼어요.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기존의 법이 있는데 이거 나가 빠지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옛날 규정이 낡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관습이 형성이 되니까 새로운 관습이 형성이 되면은 이게 기존에 만들어 놓은 법이 낡아 빠지더라. 그러면 신법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폐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없다와 이게 학설이 나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거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나라 민법 1조는 뭐라고 알았어요?
이게 견해 그렇게 나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민법 1조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민법 1조는 민사에 관하여서 법률, 민법에 관한 그런 사안이죠. 민사에 관하여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이 뭐죠? 성문법. 법률의 규정에 넣는 게 성문법이에요. 성문법. 성법 다른 말로 제정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제정을 해놓은, 법률 규정 해놓은 성문법이 되지 않았으면,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이건 불문법이죠.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이 재판 용어에 나오지 않습니까?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조리도 나오죠. 조리라는 것도, 조리 같은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사물의 본질 같은 거, 그러면 사회 통념 같은 거, 뭐 이런 거라고 그랬죠. 조리에 의한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민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민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자체가 지금 성문법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성문법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하기를 관습법을 인정하는 이 경우가 있다라고, 조리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어쩔 때 민사에 관해서 변질의 규정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은 한다. 보충 적용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충 적용. 이게 법전의 규정이 없을 때만 불문법을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취하고 있죠. 그래서 작설은 보충 적용을 할 수, 요 두 개가 대립을 하면은 성법과 불문법이죠. 불문법이 대립을 하면은, 얘가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방금 설명한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그런 경우와, 아니면은 아니다. 신법 우선주의라 해가지고 불문법 대표는 그 관습법이 누적이 되면 낡게 된 이 법전에 이런 거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하고 막바로 이것이 될 수 있다. 이걸 적용할 수 있다. 뭐 법률 개정 같은 거 개정같이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얘를 법원으로서, 판단 법원으로서 효력을 인정을 해서 재판에 들어가면 얘가 이기는 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학설이 대립된다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얘를 적용하고, 얘는 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얘를 적용하는 민사 이렇게 이해처럼 1조처럼 민법 1조처럼 그런 보충 적용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진짜 그러냐? 우리나라 상법은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 상법 1조에는 상사에 관하여 범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먼저 관습법이 먼저 나오네. 민법의 규정이 이게 성법이잖아요. 성법인데 상관습법, 이거 불문법인데, 얘가 먼저 범법의 규정이 없으면 이건 맞는데, 보증서에 맞는데, 이 경우에는 성법보다 앞서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법은 이렇게 규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규정이 됐잖아요. 이렇게 틀림없이 먼저 앞으로 왔잖아요. 이 뒤로 왔고, 성법에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거는 관습법이 상관습법이 민법의 우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 규정은 성문법으로서 상관습법을 민법에 이거를 규정을 함으로써 이 규정이 자체가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규정을 함으로써 일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그런 특별법적인 규정이다. 이거 자체가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것을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 이것이 이 순서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충적으로 관습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보충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상관법이 없으면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보충적으로 이 관습법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이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그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일반 그 큰 원리에 의해서는 보충 적용하는 그 보충 적용서를 우리는 이렇게 취하는 게 맞다. 보충적으로 관습이 적용되어야 된다. 뭐에 보충적으로?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만 보충적으로 관습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왜요? 이거 자체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규정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자체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뭐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뭐 우리가 이 규정에 따라 이렇게 해당되면 그렇겠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뒤집는 게 아니다 이거죠. 관습법이라는 것은 보충적으로만 적용되고 성문법이 무산한다. 우리는 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